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약간 생소하면서 흥미로운 주제로 영상을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동화의 성경의학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약초와 질병과 그리고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종교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수년 전 우연치 않게 성경을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의학적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종교나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풀어본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루고자 하니까 직접 호기심에 따라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동화의 성경의학 시작합니다. 이번 첫 번째 주제는 남녀는 갈빗대 개수가 아닌 골반에 차이가 있다 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성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갈빗대는 한계가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남성이 성경의 이 구절을 읽었다면 자신의 갈빗대 개수를 헤아려 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 학교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양쪽 갈비뼈 숫자를 이렇게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몸이 말랐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남녀 모두 갈비뼈는 12쌍, 24개로 동일합니다. 성경의 기록 여부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갈비뼈는 여러 개가 있어서 한 개쯤 없어도 그 기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뼈들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서 한 개라도 부족하면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갈비뼈를 이용해서 여성을 만들기 수월했을 겁니다. 게다가 갈비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된 부위입니다. 또한 갈비뼈는 중앙에서 좌우를 연결하고 균형과 보호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나란히 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상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 한 개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종속 관계가 아니라 원래 한 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갈비뼈 개수는 서로 동일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남녀는 갈비뼈 개수가 아니라 골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남녀의 골반이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반은 남녀 성별 판별의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여성의 골반은 출산을 위해서 골반이 넓고 낮으며 골반강이 더 넓습니다. 청골은 짧고 뒤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태아를 보다 편하게 보호할 수 있고 출산할 때 태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상대적으로 골반이 좁고 깊어서 골반강이 작으며 청골은 길고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치골궁에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치골궁은 양쪽 골반이 만나서 앞쪽 치골 아래에 생기는 각도를 말합니다. 여성은 치골궁이 80에서 85도 이상으로 넓고 보통 90도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치골궁이 50에서 60도 정도 내외로 좁습니다. 여성의 치골궁은 둥글게 뒤집어진 U자 형태로 벌어져 있습니다. 치골궁이 넓어야 태의 머리가 산도를 쉽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성은 뾰족하게 뒤집어진
V자 모양에 가깝습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골격근을 많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체중 지탱과 견고한 골격 구조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보다 넓은 어깨와 흉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사냥과 농사일을 하면서 힘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골격이 크면 아무래도 골격근 등의 근육량도 많기 때문에 보다 강한 힘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후 치골궁을 이루는 치골 결합부가 느슨해지고 골반이 벌어지는데 이런 해부학적 변화는 남성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골격의 흔적을 보고서 여성이 출산 경험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남녀는 미골도 다릅니다. 미골은 바로 꼬리뼈를 말하는데요. 여성의 꼬리뼈는 상대적으로 길고 뒤쪽으로 잘 젖혀져 있습니다. 이 또한 출산 시 공간을 쉽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독 여성에게는 여성이 꼬리를 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해부학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꼬리뼈가 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무게중심은 약간 뒤쪽에 치우쳐져 있고 걸을 때 뒷모습을 보면 엉덩이가 흔들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꼬리뼈가 길어서 엉덩방아를 찌면 꼬리뼈가 잘 부러집니다. 반면에 남성의 꼬리뼈는 짧고 앞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앉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대퇴골이 더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Q각이 큽니다. 이 Q각이 클수록 안짱다리가 되는데요. 따라서 여성은 걸을 때 무릎 안쪽에 압력이 크게 전달되어 무릎 관절염이 취약하고 안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한편 두개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눈썹 위의 능선, 상하와 융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이 두드러지고 뒤통수에 보면 후두 융기가 더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옛날 남성들은 목침을 벨 때 후두부 돌출로 인해서 정자세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더 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고고학자나 법의학자들은 미라의 골반 골격만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100% 단정 어렵지만 주요 다른 골격과의 차이를 종합하면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성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인류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여성 화석으로 루시가 있습니다. 이 화석은 1974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는데 약 320만 전의 인류 조성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당시 비틀즈의 노래인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가 흘러나와서 루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루시가 여성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작은 체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골격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추정된 것입니다. 루시의 골반은 넓고 낮은 모양으로 분만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치골궁의 각도가 상대적으로 넓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녀는 갈비뼈 개수가 아니라 골격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종족 번식과 생존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남녀의 골격은 다르지만 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생명의 연속성을 위한 차이일 뿐입니다. 남녀는 본래 한 몸에서 나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성경의학 마칩니다. 다음번에는 보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